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이 월마트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1.16%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전장 대비 1.87%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이제 FOMC 첫날인데요. 내일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살짝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오늘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2.78% 수준을 오후 3시경에 나타냈습니다. 2년물도 소폭 하락하면서 3.0%대를 나타냈는데요. 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러화도 다시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을 했는데요. 오늘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이제 소폭 오른 107.1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107선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엔화라든지 이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유럽 쪽에 이 가스 공급 관련 우려라든지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유로화가 다시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환 시장도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 또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에 유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WTI 가격이 어제 대비해서 1.78% 하락하면서 배럴당 94.9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월마트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하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충격이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나왔고 또 오늘 장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런 물건을 판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고급형 어떤 소매 판매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인 물품을 많이 사는 그런 대형 마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이 지출에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이것이 어떤 기업의 실적에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장에 상당한 좀 충격을 줬는데요. 월마트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에서 14% 가량 하락을 할 것이라고 봤고요. 또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11에서 13%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주당 순이익 역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2분기에는 8에서 9% 그리고 연간으로는 11에서 13%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있고 또 소비자들의 좀 지갑이 닫히는 거를 이제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게 좀 특히 증시에 충격을 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제 시장의 월마트 분기 전망치 하향이 크게 흔든 이유는 이렇게 좀 하향 조정한 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EPS 같은 경우 소폭 상승하는 것을 기존에 전망을 했었고요. 또 연간 EPS도 1% 정도 하락을 하는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거의 10% 가까이 크게 큰 폭으로 낮추면서 시장 예상보다도 상당히 크게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점이 좀 투자 심리에 직격탄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 금융시장의 주요 테마가 된 만큼 이런 소매 판매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심리를 크게 위축한 것 같습니다. 월마트에 이어서
물품 소매 판매점인 타깃이라든지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는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아마존, 그리고 달러샵입니다. 미국의 뭐 다이소 같은 건데요. 달러트리, 그리고 대형 식료품 할인점 코스트코 모두 이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소매업체들의 연쇄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제 S&P 500 섹터 중에서 이 자율소비재 섹터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이런 좀 우려감을 반영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장중에 또 이제 아디다스가 실적 전망치를 하향을 하는 이런 뉴스를 냈는데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라든지 이런 소비 둔화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풀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어제 월마트 건처럼 이 증시에 큰 타격을 볼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인력을 10%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장중에 15%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4시에 장 마감을 하고 뉴욕 증시 가장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부터 살펴보면요. 조금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그리고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이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분기 순이익이 160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EPS로 치면 1.21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제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또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 전망치 역시 하회를 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알파벳의 순이익이 2개분기 연속 줄어든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실적 숫자만 이렇게 지금 확인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파벳 주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시간 외 거래에서 오히려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미스가 났습니다. 전망치보다 낮았고요. 우선 EPS 같은 경우 2.23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2.29달러 대비해서 조금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시장을 놀랄킬 만할 정도로 이제 부진하진 않았지만요.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매출 역시 이제 월가 전망치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했던 매출이 524억 4천만 달러인데요. 지금 실제 집계량은 518억 달러대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경고를 이미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환율 영향, 강달러에 따른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의 축소 이거를 좀 크게 이런 어닝 미스의 요인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PC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 등으로 좀 전체적으로 악화된 것 등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콜을 하는 도중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맞소 주가도 이제 소폭 강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된 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이것이 내일 뉴욕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의 포커스가 세계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와중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한층 더 조금 부정적인 이 세계 성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IMF는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암울하고 더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성장률 그리고 이 각국 주요국의 성장률을 모두 이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안 좋아진 이 경기 여건을 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 3.2%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기존 지난 4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였던 3.6% 대비해서 0.4%포인트 하향을 한 수준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9%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3.6%였는데요. 0.7%포인트 하향을 한 수준이고요. 또 2%대 성장률을 전망을 한 셈입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3%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4월 대비해서 1.4%가량 이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하게 낮춘 수준입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0%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1%대 성장을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스페인의 성장률 전망치도 전체적으로 내렸고요.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가 증폭하는 가운데 내일 페드에서 과연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월 FOMC 정례회의 1일차가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이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직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우선 75bp 금리 인상은 이제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일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을 70%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30%가량 되지만 이제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75bp 인상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FOMC에서 75bp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지금 큰 이변이 없다면 금리 인상은 75b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관건은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9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긴축의 강도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지입니다.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판단, 이것을 조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 수준 같은 것도 이제 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FOMC가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번 FOMC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FOMC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망 모드, 대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좀 오늘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월마트를 비롯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전문가들 역시 이제 내일 FOMC를 보고 증시에 우리가 과연 이제 좀 리스크를 더 할 수 있는 시점인지를 내일 FOMC 결과를 보고 결국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 어떤 리스크 자산에 다시 돌아와도 될 시점인지는 내일 FOMC가 이제 결정을 해주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내일 결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정도 경제 지표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떤 거는 이제 좋게 나오고 어떤 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를 보여주는 컨퍼런스 보드 집계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95.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3개월 연속해서 하락을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전월치라든지 그리고 월가 예상치 모두 하회를 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가 계속 이 소비자 신뢰라든지 어떤 이런 소비 둔화 이런 거를 좀 시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뢰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현재 여건 지수라든지 그리고 기대 지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좀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했던 것과 반대로 이거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치먼트 지역의 제조업 활동에 대한 지표인데요. 리치먼트 연은이 집계한 7월 제조업 지수가 이제 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월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수준이고요. 지난 5월과 6월에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거보다는 소폭 개선이 된 수준입니다.
네, 오늘 또 부동산 관련 지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살짝 좀 뭐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 좋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1% 감소를 한 연율 59만 채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주택 판매가 전월 전문가 예상치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친 수준입니다. 최근 지금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또 이제 주택 그 판매량이 조금 둔화가 되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오늘 또 발표된 이 주택 가격 상승세는 조금 이제 완화의 조짐을 보이는 요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P 코어 로직과 케이스 실러가 함께 집계한 이 전미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이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연율로 이제 19.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자료인데요. 이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 3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0%대를 나타냈었는데요. 이게 지금 4월에 소폭 둔화를 했었고요. 상승세가 소폭 둔화를 했었고 또 5월에도 연속해서 두 달째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 수급, 경제 주체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19.7%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가격이 19.7% 오른 건데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위 2%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은 어떤 둔화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조짐이 나타났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이제 월마트 충격으로 인해서 자율 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이제 섹터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외에 또 커뮤니케이션 관련 종목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가 대체로 이제 장중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오늘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모두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5% 이상 내렸고요. 테슬라 역시 이제 4%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애플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월가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이제 이런 콜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200달러였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좀 내력 하향 조정을 했고요. 170달러대로 제시를 했고요. 이 와중에 애플의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여타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너럴 모터스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맥도날드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주가는 2%가량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코카콜라 또한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환율 역풍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요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는 1.6%가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 또 UPS와 3M,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UPS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을 했고요. 3M과 GE는 각각 이제 5% 안팎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